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정점은 이 뉴욕의 이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이 민주당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경선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주요 후보인 트럼프, 클린턴, 샌더스가 다 뉴욕을 자기 텃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4월 19일 날 민주당, 공화당이 동시에 이 프라이머리를 치르는데요. 한 20일 남았습니다. 자, 누구의 표밭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대의원이 뉴욕주에 291명이 걸려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 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하고 합쳐서 뉴욕주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클린턴이 지금 많이 이기고 있는데 그대로 뉴욕에 이겨서 이제 완전히 후보 자리를 굳히느냐, 샌더스가 최근 27일 세계주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추격에 나서느냐 하는 관건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년 이후에 이번 이 경선이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는 험악한 사태가 벌어질 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험악해지고 있죠. 유세장의 폭력 사태가 난발하고 서로 간에 막말이 오고 갔습니다. 자, 트럼프는 뉴욕이 고향인 원조 뉴요커입니다. 뉴욕시 퀸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맨해튼 5번가의 트럼프 타워, 자기가 부동산 개발한 데서 살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버몬트주 상원의원이지만 뉴욕시 서민들이 사는 브루클린 출신으로 이곳에서 고등학교 이어 브루클린 대학을 1학년에 다닌 후에 명문 시카고 대학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뉴욕주 상원의원에 2000년에 당선됐습니다. 남편이 이 대통령을 마칠 때쯤 당선이 됐죠. 그리고 뉴욕이 민주당의 아성이기도 하지만 8년간 뉴욕에서 의정 생활을 했고요. 클린턴 재단도 맨해튼에 본부를 두고 있으니 그 정치적 기반이 뉴욕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양당 주자들은 다 자기가 뉴욕에 연고가 있으니 거기서 이기겠다 이러는데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는 뉴욕하고 별 관계가 없어서 그가 제일 지금 이 뉴욕에 대해서는 약한 입장이죠. 이 크루즈는 트럼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적 가치에 길들여져 있다. 미국에 흔히 뉴요커라고 이야기하면 여피족이라고 부르는 뉴욕 타임즈나 이런 걸 갖다가 읽으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척 하면서 생활은 초상류의 캐비어, 벤처 좌파, 와인 좌파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데, 한국 같으면 강남 좌파다. 근데 트럼프가 강남 좌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판이나 한국 정치판이나 참 비슷한데요. 한편 클린턴하고 샌더스는 이미 뉴욕에서 세게 붙고 있는데, 힐러리는 흑인 밀접 지역인 맨해튼 북부 할렘을 최근에 방문했는데요. 어제. 왜냐하면 클린턴의 힐러리의 가장 중요한 방어벽은 흑인표라는 거죠. 자, 인종에 기대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분도 참 한심합니다. 자, 클린턴은 흑인 지역의 제과점에서 이 지역에 선거구를 둔 찰스 랭걸,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이 10수선을 한 분이죠. 한 몇십 년을 정치를 한 90이 다 돼가는 분일 겁니다. 흑인이시죠. 이 찰스 랭걸 하원의원과 만나 커피를 마신 후 이 유서 깊은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해 싸워 나가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힐러리를 볼 때마다 가정스럽습니다. 자, 진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에 있는 흑인들의 인종적인 문제를 적당히 이용하면서 본인은 사실상 미국의 사회에 금융자본가들이나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엄청난 축제를 하고 또 무한대의 대선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말은 흑인을 위해서 하고 행동은 그 기득권들을 위해서 하는 힐러리가 이렇게 흑인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은 흑인들의 정치의식이 고생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샌더스는 자기 고향 브루클린에 이렇게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는데요. 샌더스는
힐러리가 뉴욕서 선거운동에 열중을 할 뿐 자연스러운 연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대형 캠페인을 뉴욕에서 열지 않았지만은 뉴욕이 고향인 만큼 샌더스가 가장 고향이 맞죠. 또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바닥을 일단 훑어갈 거다 이래 보는데, 트럼프는 뉴욕 경선을 자신의 전국적 지명도를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트럼프를 금이 환영한 영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요, 뉴욕이 낳은 세계적 졸부, 천박한 졸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웅의 이 리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파상을 하는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맨해튼에서 반 트럼프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공화당 지역지인 뉴욕시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참 이 트럼프 진짜 미꾸라지 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는 뉴욕시도 있지만은 나머지 교외 지역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에 따른 백인 중산층의 실망감 때문에 트럼프가 선전할 가능성이 공화당에는 높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6대4 아니 7대3 정도로 압승할 거다 흑인들 표나, 또 뉴욕의 자기 정치적 지지 기반이고 상원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 힐러리가 압승을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요즘 사실 있는가 없는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별 존재감도 없습니다. 쓸모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힐러리가 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아프간 정부와 치안대가 품위를 회복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토가 매우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논쟁은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한일 핵무장 허용, 그리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분담을 해라. 지금 당신들이 돈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한다 말은 틀린 거다라는 한국이나 일부 다른 사람들의 반박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게 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우리 미국 사람부터 살고 보자. 우리가 뭐 전세계 경찰이니 뭐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자본가들의 커넥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입니다. 미국적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백인 주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과거의 가치에 의한 동맹, 6.25라는 어떤 사건에 의한 동맹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미 동맹 구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환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들 손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구산 필요 없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위협이 가중되니까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을 방위해낼 능력이 안 되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투하면 기대어서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면 전략자산을 한국에 보내달라 하면서 안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쪽에 기울어서 미국의 불편함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중국에 상당히 기울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와서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 섰다가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되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그간의 한국의 대미 정책이 우리 또한 지나치게 장사꾼처럼 한 게 아닌가 봐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미국 보고는 장사꾼처럼 굴지 마라. 주한미군 분담금 올리지 마라. 우리가 이제 미국의 마음에 쏙 들게 한마디로 미국과 정말 헬맹이라고 주장할 만큼 뭐 미국이 밀어붙인 동북아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에 협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도 훨씬 단호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